의회 세력으로서 가톨릭 세력을 대표하는 인민당이 결성되는 동시에 바티칸의 이니셔티브 아래 갖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파시즘 정권은 이와 같은 바티칸 세력과 타협하여 1929년 라테란 조약을 바티칸과 체결하여 독립국으로서의 바티칸 시국을 인정하고 또 통일 시에 몰수한 교회 재산에 대하여 거액의 보상을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이 라테란 조약은 바티칸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외교 조약이므로 이탈리아 공화제가 된 뒤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바티칸은 거액의 재산을 이탈리아의 여러 산업에 투자하여 이탈리아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민당의 후신인 기독교 민주당을 통해서 이탈리아 정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군사. 이탈리아의 국방상의 최고 정책은 최고 국방회의에서 심의한다. 행정면에서는 국방성의 장관, 정무차관 3명을 두고 그 아래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다. 의무병역 제로 복무기간은 12개월이나 10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는 산악여단을 포함해서 7개 사단 이상이 편입되어 있고 나폴리의 남부군 사령부와 공군 사령부 및 지중해 해군 항공부대, 베로나의 지상군 사령부가 있다. 군병력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현 28만 명에서 21만 5천 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후 군의 임무와 역할이 국내 치안과 나토의 일원으로서 공동임무 수행, 세계 평화유지 활동으로 바뀌었다. 외교. 이탈리아의 외교 기조는 첫째로 대미 협력에 두고 있으며 이어 서유럽 경제 공동체와의 협력, 대영 친선, 라틴 아메리카 제국과의 우호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지중해 군사력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으며 전쟁 말기에 독일과 관계를 끊고 연합군과 단독 강화를 체결한 이래 나치, 파시스트군으로부터 국토를 해방시켰으며 미군에게서 원조를 받았다. 파리 강화회의에서도 미군은 호의적이었으며 전후에는 물자를 원조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이탈리아 원조는 1947년부터 시작하여 그해 8월에 대이탈리아 채권 10억 달러를 포기하였고 재미 동결자산 1억 달러를 해제하였다.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탈리아는 유럽경제협력기구와 네이토에 가입하였다. 영국과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었으며 전쟁 전후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시에는 스스로 참가하였다.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와는 주로 이민 관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나가 있지만 남아메리카가 압도적으로 많다. 1959년 크론키 대통령이 소련 방문에 대한 뜻을 밝혔으며 방문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외교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었다. 그 결과로 피아트 자동차 회사는 1966년 소련, 루마니아, 폴란드와 1년의 기술, 생산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구. 이탈리아 공화국 국권의 최고기관은 의회이다. 의회는 대통령을 임명하고 정부에 신임을 주며 대통령 및 각부 장관을 탄핵한다. 또 입법, 예산, 결산, 승인 외의 선전, 총동원, 대사, 조약 비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점에서는 다른 의회제 국가와 동일하지만 양원의 권한이 모두 동일하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양원 합동회의가 활용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단지 상원은
민선 의원 외에 대통령이 임명한 다수의 의원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두 민선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이 훨씬 더 중요성을 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만 25세 이상의 선거인에 의해 직접 보통 선거로 주 단위로 선출되며 정수 315명 외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종신 상원 의원이 된다. 또 대통령은 조국의 명예를 높인 시민 5인을 종신 상원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원 의원도 5년의 임기로서 만 21세 이상의 선거인에 의해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정수 630명,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최근의 국세조사에 의거하여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입법은 양원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법안 제출은 정부, 양원의원과 주참사회, 경제노동국민회의 및 5만 이상의 선거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기의회는 2월과 10월에 소집되며 별도로 임시의회가 있다. 국민투표는 법률의 폐지에 관해서 50만 명 이상의 선거인 또는 5회 이상 주참사회의 청구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가 되며 국민적 통일의 상징이 된다. 임기는 7년으로 양원합동회의에서 5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법률의 공포, 관리의 임명, 군의 통치 등 원수로서의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계 장관의 부서가 요구되며 장관이 그 책임을 진다. 의회에 대해서는 교사 송부 및 법안 재심의 요구가 1회에 한해서 인정되며 별도로 최고사법평의회를 주재한다. 집행권은 국무회의 의장인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지도하고 정책의 일체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장관의 직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국무장관은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또는 각 항목의 소관 사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한다. 의회 양원은 각각 정부 불신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원 또는 양원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은 독립이 존중되고 재판관은 종신 신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임명, 경질 등의 인사사항은 국무회의의 권한이 아니라 별개의 회의체인 최고사법평의회가 관할한다. 헌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종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양원합동회의와 최고법정재판관에 의해서 각각 5명씩 선출된다.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대폭적인 자치가 규정되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주시읍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주요 정당의 대부분은 여당, 야당이 모두 과거의 반파시즘운동, 대독 저항운동에 참여해온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행동당, 민주노동당의 6개 당이며 이탈리아 해방위원회를 조직하여 운동을 지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 정당이 이탈리아 재건의 중심이 되었다. 6. 경제. (1) 농업. 이탈리아 농업의 낮은 생산성은 불합리한 토지 소유 관계에 있다. 1930년경 면적 500헥타르가 넘는 대토지 소유자는 대략 3,500명에 이르렀으며 전 농목지의 약 2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으며 토지가 없는 농업 노동자는 전 농민의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탈리아는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소유의 확장을 제한하였고 법률로 규정된 한도 이상의 소유지는 정부가 사들여 소농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으로 토지세 분화가 진행되었으며 그때까지 잠재적인 인구 압력이 표면화하였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 1952년 농업발전 12개년 계획, 1960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미륵수수, 쌀감자, 사탕무, 포도, 감귤류, 올리브, 누에 고치 등이며 양소를 주로 하는 축산업은 대부분이 북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증가에 따라 1950에서 60년대에는 식욕 소비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탈리아 농업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임업, 수산업은 부진하다. 1994년 현재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단지 7.8%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광업. 이탈리아는 광물 자원의 부족으로 공업의 기초가 되는 철광석, 구리, 석탄, 석유의 생산이 적다. 시칠리아 섬에서 약간의 황이 산출되지만 이것도 국제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재산이 맞지 않아 대규모 생산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한편 전후 포강 유역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는데 현재 천연가스는 국가기업 탄화수소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3) 공업. 이탈리아는 통일 후 100년간 제조공업이 놀랍게 발전하였다. 조강 생산이 1901년에 30만 톤인 것이 1968년 169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주요한 제조공업은 전통적인 섬유공업과 식품공업이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공업, 화학섬유,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화학공업도 두드러지게 발전하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이탈리아 공업의 특징은 생산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철강, 조선, 기계, 과학, 자동차, 합성섬유, 고무, 사무기기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산업부흥공사, E&I를 필두로 소수지만 대규모 사기업인 자동차공업의 피아트사, 고무공업의 피렐리, 사무기기의 올리베티사 등이 과점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북부 공업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근래에는 석유 제품, 화학섬유, 철강 등의 신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많은 수공업 중소기업도 지금까지 존재하여 섬유, 식품, 잡화, 공예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4) 무역. 자원이 부족한 이탈리아의 무역구조는 제1차재를 수입하여 완성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국이다. 이탈리아의 수출 상품은 철강, 석유 제품, 기계류, 비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모든 부분에 이르며 그 85%가 공업 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베어링, 사무기기, 자전거의 수출이 주종을 이룬다. 무역 상대국은 주로 이시 여러 나라이고 나라별로는 독일이 1위이며 프랑스, 미국, 영국, 스위스 순이다. 이탈리아 무역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입초형이지만 무역의 수지에 의해서 그 적자를 메우고 있다. 또 외국 무역상이 관할하는 이탈리아 무역협회가 세계 각지의 주재원을 파견하여 수출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현재 교역 규모는 수출 2,440억 달러, 수입 2,170억 달러로 2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기계금속, 섬유의료, 화학제품, 식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금속, 화학제품, 섬유의료, 식품, 원유 등이다. (5) 교통.
이탈리아의 철도는 1839년 양시칠리아 왕국에서 나폴리 포르투치 간 7,640m의 개통으로 시작된다. 통일 후 정부는 방대한 보조금을 주어 민간 기업의 건설 영업을 위임했다가 1905년에 주요 노선을 매수하여 오늘의 이탈리아 국유 철도가 성립하였다. 철도는 대부분 전철화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송에 눌려 실적이 저하되어 국철은 적자 노선의 철거, 인원의 축소, 전철화, 디젤화 등으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상 수송에서 철도와 도로의 지위는 최근 30년 동안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것은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자동차 도로의 건설, 정비의 결과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1958년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의 건설을 추진하여 1970년 말까지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태양도로 738km를 비롯하여 1962년 프랑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자동차 전용의 몽블랑 터널 등 총 연장 3,907km를 개통시켜 자동차 전용 도로망에서는 독일에 이어 유럽 제2의 지위에 올랐다. 해운은 지중해 교통이 중심이며 주요 항만은 제노바, 나폴리, 베네치아, 트리에스테 등 지중해 교통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이 많다. 주요 해운 회사는 국가기업 IRI 산하의 이탈리아 라인, 로이드 트리에스티노 등이 있다. 항공에서는 1946년 IRI의 출저로 알리탈리아 항공과 이탈리아 항공의 두 개 항공회사가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제선을 둘러싼 세계 항공회사와의 경쟁에서 두 개사의 병존이 어려워 1957년 양사가 합병하여 오늘의 알리탈리아 항공회사가 되었다. (7) 사회. 이탈리아는 뒤늦게 근대 국가로 전신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약한 기초 위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였다. 일부의 산업, 견공업, 면공업, 광업 등은 그 초기의 발전 단계에서는 농업에 의존한 것이었다. 즉, 이탈리아의 사회는 근대 조직과 봉건제도가 서로 어울려서 구축된 것이다. 봉건적 찬조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봉건적 찬조는 다양하며 그 정점에 왕정과 교회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지형적으로나 지질적으로나 이탈리아의 북과 남은 상이하다. 전자가 유럽 대륙의 일부라고 하면 후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리와 쌀 등 주요 식량은 북부에서 생산되고 과실과 올리브유는 남부에서 생산되는 등 농산물의 성질이 전혀 달라진다. 게다가 남부에는 불모지도 많아 남북의 빈부의 차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더구나 이탈리아가 근대 국가로 들어와서부터는 산업이 북부와의 협조, 남부의 희생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북부의 여러 도시는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근접한 농촌들도 자본주의화되었기 때문에 남부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였다. 남부가 공업화에 착수한 것은 그 후의 일이었으며 그것도 전기 사업과 인광업 분야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을 정도였다. 남북의 불균형과 함께 오랜 도시국가의 존속으로 지방적 절대군주국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지방분권의 풍습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는 20세기 초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은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하였고 각 지방, 각 도시 간의 강한 배타의식을 낳았다. 나폴리,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등의 주요 도시들은 거의 공통성이 없는 독립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학교 제도는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3년의 8년제 의무 교육이다. 초등학교는 93%가 국립이고 중학교는 보통 과정과 직업 준비 과정의 코스로 되어 있지만 코스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 1963년 이후 개혁에 의하여 두 가지 코스를 합친 통일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고등학교는 5년제로 이과계와 문과계로 나뉘며 이과계 고등학교를 리체오라 부르며 문과계 고등학교를 진나지오라고 한다.
대학은 4년 또는 5년, 6년으로 되어 있다. 사립대학에는 보커니 대학 등 유명한 것도 있다. 그 밖에 미술학교, 음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직업학교 등이 있으며 또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도 약간 있다.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에 체결된 라테란 협정에 의해서 의무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이 부과되어 있다. 시험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관찰에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모두 구두시험이다. (1) 노동운동. 이탈리아의 노동운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단히 첨예화하는 동시에 분열을 거듭하여 사회당, 공산당의 운동뿐만 아니고 우익의 국가주의자, 바티칸도 자기 입장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조직하였다. 파시즘 정권에서 이들 운동의 저류는 반파시즘 운동으로서 살아남아 1944년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에 의해 노동총동맹이 결성되어 레지스탕스에 큰 역할을 다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CGIL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분리, 1950년 자유노동조합연맹이 생겼고 사회민주당이 사회당에서 분리함에 따라 사회민주당계의 노동연합이 생겼다. 이들 3대 조합은 정당과 연관을 맺고 있으나 정당과 노동조합의 기능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정당에 의한 정치운동의 지배나 영향을 받는 일이 적다. 고용자와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교섭은 산업별로 전국적 통일교섭이 행해진다. 2년마다 전국통일노동협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 직종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전국통일노사교섭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정당 계열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주요 노동조직이 단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2) 대중매체. 이탈리아는 매스커뮤니케이션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신문은 100종류 이상이지만 모두 정당과 산업회사의 기관지이며 독립지로서는 밀라노의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유일한 것이다. 반독립적인 것으로서는 로마의 메사제로 파이제가 있다. 사회당 기관지 아반티는 전통 있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토리노의 스탐파는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기관지이다. 대표적 통신사로 엔서가 있다. 방송은 공영의 이탈리아 방송회사가 라디오, TV 방송을 독점하고 있다. 8. 문화. (1) 예술. 이탈리아의 예술과 학술의 특징은 라틴 정신인 리얼리즘을 기조로 하여 가톨릭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자치도시 사회에서 통일국가 형성에 이르는 역사적 변천을 배경으로 하면서 문예의 지방 분산주의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노예제의 속박을 타파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교황권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교회가 스스로 영주가 되면서부터 봉건제가 더욱 강하게 뿌리를 내렸다. 외국과의 전쟁이 끊임없던 11에서 13세기경 특히 북부 이탈리아의 각 도시는 성벽을 쌓아 외적을 방어하였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군사 그 밖의 제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것이 자치도시 코무네로서 중세에서 르네상스기에 걸쳐 북부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와 가톨릭교, 총본산인 로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독특한 발전을 하였다. 코무네의 성립은 한편으로는 외국 세력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실마리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의 유산을 전승하여 문학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코무네의 발달은
지방분 산성을 육성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르네상스기에 나타난 지방색을 지금의 건축 양식에서 찾으면 세 개의 특색이 있다.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중부 이탈리아 지방에는 간소, 고귀, 순수를 과시하는 피렌체파와 밀라노, 파비아, 브레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 지방에는 환상, 광장, 장식을 자유롭게 도입한 롬바르디아파 그리고 베네치아, 라베나, 베로나를 포함하는 북동부 지방에는 고대적 요소와 동방적 요소를 조화시켜 회화적 효과를 나타낸 베네치아파 등이 그것이다. 그림에서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르피, 시뇨렐리가 나타나 피렌체파의 전통에 나타난 사실적 경향과 정열적 경향과의 결합을 시도하여 이상주의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3대 화가를 배출하였다. 한편 베네치아는 베네치아파의 거장인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세 등이 나와 색채의 풍만, 구도의 복잡 등 피렌체파와 전혀 다른 특징을 발휘하였다. 문학으로는 단테에 이어 시인이자 인문학자인 페트라르카가 나타났다. 16세기는 이탈리아 문학의 황금시대로 문학작품은 다방면으로 특히 시에서 그 우수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15세기 후반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메디치가의 로렌초가 스스로 학열을 보호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이 기간에 풀치, 보야르도, 아리오스토, 타소 등과 같은 시인을 배출한 외에 그리스 신화에서 더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던 종교극을 해방하고 희비극, 전원극, 나아가 가극으로 발전하는 연극의 길을 연 서정시 극작가인 폴리치아노를 배출하였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가 나와 자연과학의 발전에 공헌한 외에 브루노, campanel라는 자연과학적, 형이상학적인 철학체계를 세웠다. 한편 교회의 세력이 강대함을 과시하고 있을 때 마키아벨리는 국가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종속하는 것에 반대하고 국가와 교회의 정치적, 도덕적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적 자각을 일깨웠다. 16에서 17세기는 이탈리아의 타락, 굴욕의 시대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쇠약한 17세기에도 이탈리아는 바로크 예술의 독창성을 과시하였으며 회화의 카라바조, 조각, 건축의 베르니니 등을 배출하였다. 음악에서도 놀랄만한 발달을 보여 가극 발흥 운동은 17에서 18세기에 걸쳐서 나폴리에서 정수를 열었다. 나폴리에서는 벨칸토 창법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발굴했다. 18세기에 들어서 사상계에서는 근대 철학의 스승이라고 하는 피코가 나타났다. 문학에서는 파리니가 국민도덕의 진흥과 사회 개량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알피에리는 애국주의의 비극을, 몬티, 포스콜로도 애국적 감정을 노래하였다. 만조니는 17세기 에스파냐가 지배한 롬바르디아 지방을 배경으로 봉건제도의 학정에 시달리는 서민의 모습을 엄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묘사했으며 외국 위장자의 횡포를 국민의식에 호소한 약혼자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레조널리즘 때문에 민족적 단결이 자치당하여 비참한 노예시대를 되풀이한 이탈리아는 해방통일운동으로서 소위 국가재흥혁명을 완수하여 근대국가로서의 이탈리아가 성립되었다. 문학에서는 국가재흥 이전에는 애국주의를 고취한 정치적 문학이 가장 융성하였지만 그 후 애국문학의 유행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또 만초니의 로맨티시즘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대조한 프라티, 프라가에서 볼 수 있는 제2의 로맨티시즘은 카르두치, 파스콜리의 신고전주의로 바뀌었다. 철학에서는 피코의 사상이 19세기에서 이탈리아 최대의 문예 비평가 데상크티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헤겔의 흐름을 참작한 크로체의 관념적 리베라리즘과 젠틸레의 이상주의로 발전했다. 음악에서는 로시니, 도니체티에 이어 베르디, 푸치니가 가극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미술에서는 프랑스 화단의 영향을 받아 반아카데미즘의 경향을 보였다. 또 다시 나폴리,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의 각지에서 지방적 특색을 발휘한다. 특히 마키아파의 시뇨리니는 색채와 광선의 감각을 훌륭하게 다루어서 토스카나 지방 풍경의 특색을 그렸으며 에밀리아파의 폰다네지는 알프스 살록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또 세간티니는 알프스의 인상적 풍경을 색채 분리법에 의한 회화 기법으로 그리는 데 성공하였다. 문예의 지방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문학운동으로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파시스트 정권 수립 직후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보체, 론다 양파의 논쟁이 그것이다. 론다파가 지방적 색채가 짙은 전통주의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보체파는 전통주의를 압도하는 문화적 혁신과 근대성을 강조하였다. 이 운동은 그 후 지방주의파와 도회주의파로 나누어졌지만 파시스트 정부의 문화정책과 상반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파시즘의 붕괴 후에 나타난 경향은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으로 도시 또는 직접 전쟁의 피해를 받은 지방 혹은 문화적으로 뒤진 남부 이탈리아의 농촌 등을 무대로 이탈리아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룬 것이 많다. 학예 학술 연구의 최고 학부로서의 대학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볼로냐의 법과대학이 설립되고 나폴리와 로마 기타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성질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현재 북부의 토리노, 트리에스테에서 남부의 팔레르모, 카타니아, 사르데냐의 갈리아리에 이르는 각 주요 도시에 30개 국립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대학은 각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볼로냐 대학은 법문학, 로마 대학은 정치, 경제, 자연과학, 문학, 피렌체 대학은 문학, 경제학, 토리노, 밀라노 대학은 이학, 공학, 경제학, 파도바 대학은 의학의 전통이 있다. 그 밖에 아카데미로서 피렌체의 크루스카, 로마의 린체이를 필두로 고고학 미술사 국립연구소가 있으며 음악에는 산타 체치리아 등이 있는데 각각 이탈리아의 학예센터로서 유명하다. 또 전후 이탈리아에서는 각종 국제학술회의가 계속해서 개최되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화활동의 하나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이탈리아 문화 강좌의 개설을 들 수 있다. 로마의 단테 협회, 페루자의 외국인 대학을 필두로 피렌체, 시에나, 피사, 베네치아 등의 각 대학에 특설되어 있는 문화 강좌에서는 문학, 미술, 음악, 정치, 경제, 역사 등의 각 과목에 걸쳐서 각계 인류의 교수, 전문가가 각각 담당하여 외국인 유학생 또는 지식인에게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애착과 인식을 깊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학술, 예술 기타의 연구회, 전람회, 콩쿠르 등이 각 지방마다 열린다. 대표적인 것이 피렌체에서 세계 각국의 인류학자를 모아서 개최하는 르네상스 문화의 연구 발표회이며 그 밖에 단테 강연회도 열리고 있다. 베네치아의 비엔날레 국제현대미술전, 국제영화제, 나폴리의 피에디 그로타 가요제 등도 있다. 과학기술 이탈리아의 최신부는 1860년 설립되어 국내 전신 업무를 시작했고 1881년 국내 전화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였다. 1925년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민간 회사의 각 지역의 통신 사업 면허를 발부하였다. 1973년 우편전기 통신법이 제정되었고 통신과 방송 규제를 담당할 기관 설립에 대한 법안이 1997년 이탈리아의 의회를 통과하여 통신국이 설립되었으며 최신부도 통신부로 바뀌었다. 통신사업자로는 텔레콤 이탈리아를 1997년 흡수 통합하여 설립한 텔레콤 이탈리아 SPA사와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바콤, 올리베티와 벨아틀란틱이 설립한 합자 회사인 인포스트라다 등이 있다. 1997년 현재 광섬유망은 180만 9천 킬로미터의 중계망과 24만 7천 킬로미터의 접속망을 구축하였고 공중통신망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텔레콤 이탈리아사는 255만 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환망의 92%를 디지털화하였다. 1998년 현재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르투갈 등을 연결하는 국제해적 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다. 텔레콤 이탈리아 모빌과 옴니텔 프론토 이탈리아가 셀룰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997년 현재 915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옴니텔의 가입자 수는 125만 4천 명이고 텔레콤 이탈리아 모빌사는 696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1995년 텔레콤 이탈리아사가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텔레콤 온라인은 1996년 6월부터 50여 개 도시에서 상용화되었다. 또 네투 노사의 한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방송 서비스는 텔레콤 이탈리아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개의 공영방송, 6개의 민영방송, 1개의 유료 TV 채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현재 TV 보유 가구 수는 2131만 1000가구이다. (1) 통신 전원은 IRI 산하의 전신, 전화투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1964년 케냐, 아바다에서 관측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다. 1964년 12월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왈롭스 섬도에서 이탈리아인 기사에 의해서 최초의 이탈리아 항공위성 산마르코 1호가 발사되었다. 우주통신은 스테트 산하의 우주통신회사 텔레스파치오사가 중심이 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997년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대수는 인구 1000명당 113대이고 인터넷 호스트의 수는 인구 10,000명당 55.69대이다. (10) 대한관계 1956년 11월 24일 한국과 단독 수교를 맺었으며 상호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1961년 3월 특허권, 상표 등록협정, 1965년 3월 무역협정 등이 있으며 1980년 4월 무역, 기술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1991년 양국 간의 항공협정이 체결되었고 1992년 투자증진 상호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대한수출은 1993년 현재 23억 8천만 달러, 대한수입은 12억 3,804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양모 제품 등이고 수입품은 신발, TV 부품, 전기기기 등이다. 1997년 현재 체류자 5,720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